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한참 좀 논란이었죠. 화천대유 배당금으로 빌딩 쇼핑했다.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의 끝은 결국 또 빌딩 쇼핑이었죠. 물론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정말 안 될 일이지만요. 요즘 이런 기사 한두 건이 아니죠. 돈 생기면 부동산에 묻어놔야 한다는 건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건물주가 되기 위한 시드머니가 부족할 뿐이죠. 제가 앞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계속 심해질 거라고 예전부터 이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진짜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빌딩이 약간 사치품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곳들은 결국 계속 오르는.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꾸준하니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늘고 있죠, 수요가. 주식, 코인 이런 것들로 돈 번 사람들이 또 빌딩 시장으로 오니까요. 근데 빌딩도 결국 땅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땅은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요가 많은 곳, 거래가 활발한 곳이 정답인 거죠. 오늘도 어떤 분의 투자 사례를 좀 볼까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최소 644억의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173억을 주고 매입한 서울 강남 빌딩 시세가 수십억 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입니다. 이분도 빌딩 쇼핑을 하셨죠. 자금 출처라든지 건물 매입의 옳고 그름은 화는 나지만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니까 빼놓고 정영학 회계사가 매입한 건물의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인 성조 C&D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과 토지를 173억 원에 사들였다. 성조 C&D 대표 김모 씨는 정영학 회계사의 부인이죠. 하나은행이 건물 근저당권 48억 원을 잡은 것을 감안하면 정 씨 부부는 13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내고 이 건물을 산 것으로 보이죠. 정영학 회계사는 성남의뜰 지분율 1.1%, 천화동인 5호를 보유한 인물입니다. 어떤 건물 매입했을까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대지 면적 약 114평, 연면적 약 345평,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옳근생 건물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작년 3월에 평당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해당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거리, 가로수길 바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신사역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개통할 신분당선 환승역이 건설 중이어서 더 많은 유동인구가 몰릴 곳이기도 하죠. 다시 기사를 좀 보면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 회계사가 해당 건물로 인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 동네 신사동은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 중 하나라며 땅값이 수시로 오르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고 잔금을 치르는 기간을 3개월 이상 설정하지 않는다. 잔금 치르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 동안 땅값이 또 오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가 건물 기준 지난해 평당 1억 2천만 원 하던 건물이 올해는 1억 5천만 원으로 25% 올랐다. 이 동네 건물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 원을 번 셈이다. 정 회계사가 매입한 빌딩에 동일한 증가율을 적용하면 현재 가격은 약 216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약 43억 원의 시세 차익이 1년 만에 발생한 셈이죠. 실제로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가량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평당 1, 2천만 원이 뛰었어요. 엄청난 거죠. 이미 다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결국 오른 지역이 또 오릅니다. 한번 볼까요? 작년 신사역 가로수길 인근 지역 거래된 걸 보면 이 건물이 정영학 회계사가 매입한 건물인데 입지가 좋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서 거의 최고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 1억 5천.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만 해도 와 진짜 많이 올랐다 했었죠. 근데 1년 만에 이번에 21년도에 거래된 걸 한번 볼까요?
자, 가격 오른 거 보이시죠? 같은 라인에 지금 1억 8천에 거래된 것도 보입니다. 진짜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당 3천만 원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오른 겁니다. 지금 강남 주요 지역들은 이렇습니다. 뭐 강남뿐만 아니죠. 서울 내 주요 지역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 많은 거래량이 올 한 해 다 일어난 겁니다. 이게 강남의 수요예요. 그래서 수요 있는 곳들, 거래 활발한 곳들, 오르는 곳들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수길 공실 생겼다 어떻다 뭐 기사도 계속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건물의 가치는 보시다시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래도 이렇게 활발했고요. 시세도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산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삼거리 딱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시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같은 용도 지역에 좀 더 이제 역에 가까운 입지, 여기도 삼거리 딱 정중앙에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평당 2억 4천으로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건물도 당연히 호가는 올라가겠죠. 그냥 진짜 보수적으로 무난하게 봐도 1년 만에 평당 2, 3천만 원은 그냥 벌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이상 지금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나 이런 거는 정말 화가 나지만 건물은 잘 샀죠. 호재도 있는 지역이고요. 이 호재 얘기를 좀 해보면 강남은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황금성도 좋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지가도 계속 오르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개발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제가 최고의 호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삼성역과 봉은사역 일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호재가 바로 교통. 신분당선 연장과 위례신사선이라는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강남에서 용산까지 연장 구간 중에 1단계 신사까지의 연장이 내년 5월 개통 예정이죠. 이렇게 되면 용인 수지나 분당 지역에서의 유동인구 유입이 신사까지 더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례신사선 개통이 27년 예정되어 있죠. 위례신사선이 개통되면 위례의 주거단지에도 호재로 작용이 될 테고 반대로 강남은 위례의 유동인구까지 더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위례를 평가할 때 강남 접근성을 꼽죠. 지리적으로 이제 가까우니까요. 근데 이제 진짜 강남 노선, 강남과 연결되는 철도망이 생기면 더 완벽해지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위례 신도시에만 호재가 아닙니다. 이 유동인구를 흡수하게 될 강남에도 호재인 거죠. 그래서 신사역, 이 신사동은 이 교통 호재 두 개를 모두 갖게 되는 입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사동은 호재에 의한 지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강남 내에서도 개발 호재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본다면 이렇게 지역을 또 좁히실 수 있어요. 상권으로 본다면 또 기준이 달라지는 거고 강남 내에서도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투자 목적이나 개인 취향에 따라 보는 지역이 또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그냥 강남에 수요가 많이 몰려서 지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냐? 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강남권 내에서도 호재 있는 지역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는 분명히 지가 상승을 견인합니다.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또 달라져요. 착공, 개통의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타이밍이 남아있는 곳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르는 곳이 오릅니다, 결국. 그런 투자처를 제 고객분들께 찾아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미래 가치와 황금 타이밍까지 고려할 수 있는 투자를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전문가. 강남권 빌딩 매도 및 매수도 역시 남스타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